원래 미술이라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장르의 미술가들이 이 전형님상의 수상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많은 미술가들에게 어떤 수상의 길이 열린 더 다양한 그 장르의 미술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조명전을 하면서 제가 엄청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쁘게 보여줘야 될까? 아니면 멋있어야 될까? 처음에는 그 두 가지가 1번이었어요. 멋있어야 되고, 이뻐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오롯이 그냥 담는 게 내 거구나라는 걸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전형님만큼 통영을 아끼고 사랑하는 작가가 있을까요? 자고 세고 보면은 통영의 푸른 바다입니다. 푸른 바다. 올해 8번째로 개최되는 전형님 예술제는 90이 넘은 고령에도 치열한 예술원으로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선생님의 고귀한 예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축제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지만 작품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아직 우리와 작별한 것이 아니라 작품 속에 살아서 그대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작년 제7회 미술상 수상자이자 올해 초대전을 여는 최선 작가님은 작품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질문하고 대답하는 작가 정신을 실천하는 화가라고 합니다. 수상자께서 펼치는 다양한 실험이 관람자들을 소통과 공감의 지평을 확장시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새로운 미술 세계로 안내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와 함께 펼치는 청년 작가 김상효님의 전시 역시 통영이 사랑하고 통영을 사랑했던 화가 전형님 선생님의 예술원을 개선하는 축제가 되리라 여겨집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번 예술제를 통해 잠시나마 무거운 일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뜻깊은 전형님 예술제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작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최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광되게 전형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현대의 어떤 그 시간과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공간을 그림이라는 이런 형식 안에 이렇게 담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뒤에 보시는 파란 그림 같이 통영에 있는 이야기도 함께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014년부터 하고 있는 작품이죠. 그 왼편에서 보이고 있는 나비라는 작업이 있어요. 그 어느 할아버지께서 그림이 마치 나비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제목을 나비라고 지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을 모아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사람들의 숨길을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요. 어떻게 하면 한국성, 그렇게 여러 가지 위기나 또 어려움들을 극복할 한국성들을 좀 담을 수 있을까 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수상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통영을 오면서 또 전영림 미술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존경하는 전영림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은 약간 파란색조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려오고 있는 그 파란색 그림 중에 오수회화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재미나게도 우리가 흔히 더러운 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 안에서 이렇게 떠다니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 그런 걸 좋은 물감, 그 좋은 캔버스 위에 그렸을 땐 또 어떤 감정이 들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 통영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에 우리 그 여러 할머님들께서 이렇게 걸레를 빠신 그 걸레 물 속에서 이렇게 또 형상들을 몇 개 건져내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보고 계신 그 파란 그림이 통영의 오수회화 되겠습니다. 그 짓궂게도 그냥 더러운 그림이라는, 더러운 물로 그린 그림이라는 제목을 지었지만 막상 그림 앞에서는 더럽다기보다는 색채가 주는 어떤 시원함이나 또 그 그림 안에 있는 형상들이 주는 어떤 그 극적인 부분에 또 다른 그 그림으로서의 또 다른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오수회화를 특별히 이번 통영의 전영림 미술관 예술제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만들어 제작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마도 제 자신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운 좋게 그게 이렇게 미술관이나 전시장에서 걸리게 되었을 때 조금 더 많은 분들하고 함께 하면 더더욱 좋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조금 이중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좋다고 하는 것, 누군가가 그게 때때로는 누군가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더럽다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그렇지 않은 것, 좋은 것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아름다울 수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제가 그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림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림이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언제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느 때 내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만큼 제가 그린 그림을 통해서 관객분들이 직접 보시는 걸 통해서 스스로 아름다움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사유하시고 이렇게 그랬으면 하는 조금 거창한 바람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그 전시를 했을 때 실제 전시를 보시는 관객분하고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그 말로써 많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그림은 그냥 딱 보고 아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 저는 이제 그 정도는 못 되어서 이거는 어떤 연유로 그렸고 그 흐름 속에서 그렸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다분히 조금 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컨대 이렇게 마치 어떤 문양처럼 무늬처럼 아니면 어떤 패턴처럼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그림 같다라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너무 쉽게 그냥 입으로 불어서 그린 그림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 왜 그렇게 했어야 하는지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넓혀 가시는데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가 관객분들하고 소통한다면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난 일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도서관에서 미술책들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아주 작게 그려진 전영림 선생님의 화조도라는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깜짝 놀랐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작가에 대한 이렇게 평가는 그냥 단일한 작품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떠한 그림들이 이렇게 이 한국 현대 미술의 분위기, 그쪽에 있었는지를 좀 흐름 속에서 봐야 하는데, 단연 전영림 선생님의 그림은 되게 독창적이었습니다. 단연코 진짜 독창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미술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크나큰 이렇게 영감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화조도가 꽃과 새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꽃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꽃과 새가 녹아져서 그림 안에 있었겠죠. 저에게 그런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그림을 이렇게 알게 해준 큰 자극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림 선생님이 살아계셨을 때 한 두어 번 직접 뵌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체구도 아주 좋으시고 이제 눈빛이 보통의 눈빛이 아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신감 넘치시는 모습이 무엇보다 보기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작년 수상소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두운 밤길을 걷는데 군데군데 만나는 이렇게 밝은 불빛 같은 전영림 선생님도 저에게는 하나의 그런 밤길에 만나는 불빛 같은, 그래서 제가 길을 걷는데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준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받을 만한 그런 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좀 많고 앞선 이제 많은 작가님들께서 많은 연륜 속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이런 상을 받은 것 같아서 조금 외람되게 생각합니다. 동시에 또 깊이 감사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대신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성실하게 화가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술가들이 여러 장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화가로서 이렇게 살고 있고, 전영림 선생님도 이제 화가로서의 삶을 보여주셨는데, 원래 미술이라는 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통영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통영에 와가지고 통영에서 이제 미술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디자이너를 기반으로 해서 회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김상혜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첫 개인전입니다. 이번에 제가 음악을 사실 기타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섬이라는 주제에다가 뭔가 변주, 뭔가 사물이 형태가 바뀌거나 음악적인 요소들이 이제 변질이 되지 않고 그 모습들만 형태들이 좀 바뀌어 나가는 걸 변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모티브로 해서 지금의 이제 디자인적인 모양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냥 그 음악을 들으면서 국제음악당에서 나오는 그런 클래식 포스트를 보고 드로잉을 하다가 그게 제가 그리는 뒤에 배경에 섬들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피날레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라인 드로잉을 위에 넣고 거기에 색감들은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색감들로 뒤 배경에 약간 바다에 울려 퍼지는 느낌으로 만들었던 작품이 이번에 메인 작품으로 나왔던 변주 작품입니다. 어떤 것을 보여줘야지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회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디자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현대 시대에 맞춰서 조금 더 변형화 시킬 수 있을까? 내 작업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게 우선 저 역시도 컸고 개인전을 처음 하면서 꼭 회화 작업을 하시는 분들, 뭐 다른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자기가 작업을 하는 거에 대한 베이스는 갖고 가되 좀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시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우선 섬을 모티브로 했던 작품이고 바다가 섬에게 말했다라는 그런 작품을 하면서 제가 시적인 표현도 그 팜플렛에 넣기도 했어요. 처음에 작품을 하면서 섬과 바다 그리고 파도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담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회화 작업으로 했을 때는 그 느낌이 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좀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미지를 좋아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러프하게 작업을 하는 게 시도는 해봤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걸 또 깔끔하게 지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두면서 뭔가 입체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어떨까. 그게 내 그래픽 작업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맞춰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나무 재료를 가지고 입체에다 붙이는 작업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시도는 해봤지만 그 느낌이 너무 안 살아서 몇 번의 이제 시도를 하고 색깔을 입혀보고 이제 해서 이제 한 거의 반년 정도 노력한 끝에 나왔던 결과물이 지금의 바다는 섬에게 말했다라는 주제로 했던 작품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작업들도 시리즈로 지금 작품을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랑 이제 당연히 이제 아이 컨택을 해야 되겠죠? 하고, 사실 저는 그 주제 안 달고 싶었거든요. 주제 안 붙이고 싶었어요. 안 붙이고 그냥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누가 봐도 뭐 섬일 수도 있겠고 바다일 수도 있고 뭐 구름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런 고정적인 부분들만 시선으로 딱 정립이 돼버리면 아 이거는 뭐다라고 딱 정해버리니까 또 뭐 제가 섬이라고 했는데 섬이 왜 세워져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관람객이 생각하는 대로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 작가는 당연히 이제 박수를 치겠죠. 네. 전영님 화백님이 하얀 머리에 하얀 수염을 하고 손에 엄청 물감이 많이 묻은 채로 이제 아이고 손이 내가 더럽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악수를 건네는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막 작업을 막 열심히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이게 멋있는 거예요. 모습이. 그 모습이 너무 멋있고, 내 롤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작업들을 계속 봐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색감들이나 이런 게 저한테 이렇게 이제 전 형님 선생님의 색감들을 저한테 이완이 되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존경하기도 하고 저한테는 조금 롤모델이기도 합니다. 김 작가 해볼래? 이렇게 저한테 한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아직 그 정도 작가로 그냥 칭할 정도로 제가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번 마다를 했고 또 한 2년 지났다가 재작년이었죠. 또 두 번 제가 마다했어요. 예. 근데 이제 작년 이제 이맘때쯤이죠. 그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조명전을 하면서 제가 엄청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약간 쏘가리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이쁘게 보여줘야 될까? 아니면 멋있어야 될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 두 가지가 1번이었어요. 멋있어야 되고, 이뻐 보여야 되고, 잘해야 되고, 막 이랬는데, 이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오롯 시간에 내 거 담아야 되겠다라는 게 제 일주일 전의 모습이었어요. 오롯이 그냥 담는 게 내 거구나라는 걸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조명전이라는 거는 내가 저 김상효 작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과거에 정말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대세되어 가는 모습들이 사실 보여져요. 그래서 지역 작가들 또한 좀 그거를 좀 뜻깊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제 자리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저영희 미술관의 공간이 서울에 있는 한가람 미술관처럼 좀 뭔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저영희 화백이 주는 그 통영의 이미지가 엄청 큰데 그 크기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쉬웠고, 이런 공간들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공간들을 확장을 시키고 더 확장성 있게 그런 미술 공간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전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큰 것 같아요.